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뒷배를 믿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섰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평가도 50.4%로 취임 이후 처음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한 주가 조국의 진퇴 여부를 판가름하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뻔뻔한 조국 후보의 행태를 둘러싼 논란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여러 곳에 나가시느라고 아주 바쁘시겠어요. 가는 곳마다 뭐 10만 조회수를 넘겨줘 갖고 유튜브마다 아마 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만큼 이게 조국에 대한 분노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여론을 언급했잖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여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에게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조작으로 이게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 추세는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만 이게 소개하면 일단 이제 KBS 있죠. 정권의 나팔수. 그렇죠. 정권의 홍위병. KBS 1호 진단이 의뢰했는데 한 주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 주 전에는요. 오히려 이제 그 적합이 42, 부적합이 38로 적합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부적합이 48. 그렇죠. 적합은 이게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4%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긴급하게 한 중앙일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오히려 반대 60.2. 압도적이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게 중앙일보에서 가장 반대가 심한 게 60대 어르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20대더라고요. 20대가 이게 68.6%. 이게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거기도 PK 지역이 아주 높더라고요. 찬성은 20.8, 반대가 62.9%. 그렇습니다. 결국 이 호남에서는 오차범위에서 근소하게 찬성이 호남 빼고요. 전부 이게 그 반대고요. 그다음에 아주 저는 의미 있는 게 리얼미터. 옛날에 이게 제가 조작미터라고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런 이게 리얼미터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3.2% 하락해서 46인데 제가 이게 본 여론 중에 유일하게 부정이 50.4. 과반 이게 넘은 건 부정 저는 이게 처음 봤어요. 이 말이 이게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미 완전히 분노하고 있다. 아주 이게 의미 있는 여론조사 세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경우 뭐 말씀하신 대로 조작미터라고 전에 말씀하셔서 자체도 뭐 명예훼손감도 되는데 일반 국민들도 10 내지 20%가량은 디스카운트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0.3%인가요? 이렇게 4%가 나왔다 하면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부정평가가 60%가 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하석이 여론조사할 때요. 지난번 이게 대선에 누굴 찍었습니까? 꼭 물어봐요. 근데 문재인 찍은 사람이 실제로 이게 4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55 이런 오기 때문에 10에서 이게 15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추출에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편중 현상이 있는 거죠. 문재인 지지자들이 얼른 답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자들은 전화 와도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조국이 지금 동반 추락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이게 그 운명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조국이가 글을 쓴 거 보면 최순실하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사람이 이게 정신적 공동체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비판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문재인하고 조국도 이게 운명 공동체인데 비유컨대 두 사람은 이제 그 한 우물에 저는 이게 빠져 있다. 한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물이 아니고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구하려고 무리하게 잡아 손잡고 놓다가 잘못하면 이게 둘 다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만약에 조국을 버리고 혼자 이게 그 문 대통령이 나오면 또 이게 조국을 지지하던 일부 있잖아요. 한 20%라도. 그럼 이게 그 사람들까지 문 대통령한테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조국을 구하려고 하니까 같이 죽을 거고 근데 조국을 버리려고 하니까 조국 지지자까지 돌아서 버리지. 따라서 이게 상당히 진퇴양난의 지금 입장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언론마다 취재 경쟁이 붙어갖고 매일 단독으로 나오는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두서너 개가 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요. 네. 오늘 이게 그 논게 일단 조선일보기 단독인데 지금 조국에 대해 가장 비판하는 게 논문하고 장학금이에요. 그런데 이 장학금에 대해서 서울대 그 오세정 총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조국이 딸이 환경대학원에 입학할 때 2년 동안 이게 2번 800만 원 받았죠. 그렇죠. 2학기. 근데 그때 관학회 장학금이 727명, 727명한테 20억을 준 거예요. 20억을. 근데 그 장학금을 주려면요, 전부 이게 다 절차가 있는 게 학생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 교수가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그 학과장이나 도장을 다 찍은 다음에 본부에서 추천해서 이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홍종호 환경대 학장은 다 조사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도 이게 찍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조국이 직접 이게 관학회 장학회 부탁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절차 위반으로 아주 이게 범법도 되고 심각한 이게 새로 놓은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지지율도 추락하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저께는 그 재산 사모펀드 투자금과 융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고 어제는 뭐 딸에 대해서 아비로서의 불찰 이걸 또 사과를 했어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방금 뭐 기사가 나왔던데 수사권 공수처로 검찰 개혁을 완결하겠다. 이 얘기는 나는 죽어도 못 물러난다. 대통령의 뒷배가 있지 않나.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사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조국이에요. 조국의 그 인생은요, 모든 게 위장 인생이죠. 그렇죠. 위장 매매, 위장 이혼, 뭐 이게 위장 전입, 위장 논문, 전부 이게 위장인데요. 조국의 사과도 저는 한마디로 이게 위장 사과다. 위장 사과.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과에는 진실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조국 사과에는 진실도 없고 책임이 없어요. 뭐 본인이 이게 딸한테 불철저하고 아니했다. 요 정도로 이게 두루뭉실 넘어가는데 도저히 딸의 논문에 뭐가 잘못됐고 또 이게 자기가 어떤 뭐 위장 매매든 사모펀드든 운동하고든 본인이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게 해명이 없죠. 이 말이 이게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이 없어요. 본인이 이게 잘못했으면 뭐 장관을 사퇴하든지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이게 눈을 맞고 뭐 이게 해초리 들어달라 때려달라 말만 이게 말장난만 하면 개변이지 어떤 이게 책임을 지겠다 이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진실과 책임이 없는 사과는 위장 사과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조국이가 2010년에 그 유명한 외교부 장관 있죠. 유명한 외교부 장관. 이분 딸이 외교부에 특채한 거 있잖아. 잘못하면 유명한 사람으로 유명환. 근데 문제는 유명한 딸은 조국 딸에 비하면 한마디로 이게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조국이가 뭐라고 비판했어요? 자, 파리가 이제 그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사과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이제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한다. 퍽 이러면서 야, 파리가 이게 아빠를 비빌 때는 사과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빨아먹을 준비를 한다. 이게 딱 본인한테 이게 해당되는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인데 자기 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또 한 말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 시절에도 진퇴 여부를 국회에 맡기겠다니까 뭐 알죠.
사람 무는 개는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가 물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을 문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확실히 죽여버려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중국의 그 노신, 네, 루신의 노신. 말을 적은 건데요. 지금 이게 조국이가요, 물에 빠진 개신세입니다. 근데 더 두들겨 패서 반드시 이게 잡지 않으면 만약에 조국이가 우여곡절 끝에 구살생으로 법무부 장관 되면요, 보수 자유우파 다 죽습니다. 지금 이게 조국이가요, 뭐 자기를 공인을 비판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네. 근데 고소할 건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첫째는 이게 옛날에 포르쉐, 가로세로에서 이게 포르쉐 좀 탔다고, 아반떼도 포르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벌써 이게 고소했죠? 그 다음에 옛날에 70대 어르신이 조국이 사법고시 일자 3번 떨어졌다고, 아니, 글 올릴 더니 확인도 안 해보고 벌금 300만 원 처벌했죠? 아니 그 3번 떨어진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주변에 그쪽에 강용석 변호사가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가로세로 김용호 부장이 여자 문제, 뭐 이게 조국 동생하고 절친인 남편의 부인, 유명한 모 연예인이 사상에 이혼 상태인데 조국하고 이게 뭐 행사장도 같이 오고 하니까, 썸을 탔다는 거예요? 예, 바르게 민형사 오늘 소송 들어갔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조국이가 만약에 물에 빠진 개인데 나중에 넣으면요, 자유파를 이게 담부로 떴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에 확실하게 두들겨 패서 끝장을 이게 봐야 된다 봅니다. 법무장관이 됐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라든가 어디서 이번에 자기한테 불편한 얘기 한 사람들은 아주 싸그리 작살이라는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서변도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니까 좀 나으시겠네요. 저는 이 가짜 뉴스는 안 하니까요. 예, 맞아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좀 물어볼게. 그 재산 헌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완전히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안대희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총리로 내정됐다 낙마했잖아요. 그분이 그 16억인가 받은 그 뭐죠 수임료를 11억 내놓겠다니까 무슨 기여총리제 하겠다는 것이냐 하고, 또 박영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거 매간매직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 조국도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죠. 안대인은요. 예. 안대인은 게 11억을 국가에 내니까 기여 총리가 맞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이는 국가에 내는 돈이 없어요. 10억 5천. 그거는 이게 좀 이따 제가 아까 의혹 아는데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게 운동학원부터 보면 예. 자산이 이게 뭐 많이 잡아줘봤자 128억에서 130억 정도. 예, 이게 자산이죠. 예. 근데 이 부채만 하더라도 만약에 동생이 위장 소송해가 응수 안 한 거 있죠. 예. 이거 100억까지 합치면 이게 250억이 훨씬 넘고요. 이런 데 100억을 빼더라도 150억이 넘어요. 자, 그렇다면 부채가 이게 훨씬 많죠. 이거는 이게 빚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거지 자산을 헌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빚하러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고는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사모펀드 의혹이 어제 그 한나라당의 전 의원 김용남 김영남 의원님 폭로한 거 하고, 예. 그다음에 그 CBS 노컷뉴스가 오늘 폭로한 거, 이 사모펀드를 10억 5천 헌납한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심각한 게요. 일단 이게 의혹이 사모펀드 10억 5천이 웰스 CNT라고 우리 가로등 업체 투자했다 했죠. 예. 근데 그 가로등 업체에서 10억 5천을 누구한테 대여를 해주는데,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 아마 이게 딱 액수가 10억 5천 똑같죠? 그래서 이게 조국 가족 측에 10억 5천을 빼주설, 이런 게 의혹을 김용남 의원이 제기한 거예요. 뒤로 또 싹 빼준 거. 10억 5천을 웰스 CNT 가로등 업체가 돈이 없는데, 근데 10억 5천을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가 안 밝혀지는데 당연히 조국 측이겠죠. 가족. 따라서 이게 이미 10억 5천 본인이 찾아갔다면 헌납할 게 없잖아요. 야, 그건 완전 사기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CBS 단독 보면 예. 또 이제 이 코링크라는 그 펀드 사모펀드 회사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게 조국 이후에 또 펀드를 다른 걸 만들어서 130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코스닥 기업을 하나 인수했어요. 예. 그게 WFM, 영어로 이게 WFM이라는 2차 전지 만드는 이런데 이 코스닥 기업을 130억에 인수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주식 있죠. 예. 이 주식을 이게 장외에서 이미 100억을 팔아가지고 100억을 이미 환수했다. 100억을 벌었다. 이런 게 말이 있고, 그때 조국이 오촌 조카 있죠. 예. 조국이 오촌 조카가 유명한 우리 그 주식 강의도 하고 책도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코링크에 뭐 총괄
사장인가 그런 그렇죠. 명함 들고 다니는 분 6천억 아니에요? 투자할 때 중국에 예.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게 코스닥 인수할 때도 자기 대표 행사하면서 명함한 이게 오늘 넣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사모펀드 10억 5천억 이것도 이게 이미 투자돼 가지고 웰스시티 주식으로 38% 샀잖아요. 이걸 이게 어떻게 국가에 헌납합니까? 그러니까요. 헌납도 이게 불가능하고 헌납해도 이미 조국 일가족은 충분하게 몇 배 본전을 뺐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어쨌든 지금 문 대통령이 무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 말 없이 결국 그 이야기는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조국 구하기에 나서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이 좌파 지식인들이 1, 2차, 3차 이제 떼거지로 나서 그건 좀 과한 말 용어 같고 무더기로 나서는 것 같아요. 뭐 공지영 작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나서더니 이제는 이회수 작가, 또 최민희, 김어준, 지금 CBS에 있다가 YTN 9시 앵커죠. 변상욱 씨까지 나서가지고 조국 구하기에 나섰어요. 그게 구해지는 겁니까? 지식인들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친문 지식인들도 이게 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면 돼요. 아, 예. 금방 이 박사님이 말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직접 나서는 사람. 예. 이 사람들에게 역효과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침묵하는 사람. 예. 세 번째 부류가 양심에 따라 소리 내는 사람. 그거 저기 있죠. 이름을 말하면 예. 일단 이게 이재정은 에세이라 그랬죠. 논문이. 예. 근데 연구비 2,500만 원 들어갔어요. 연구자 6명이 6년 동안 신생아들의 피를 뽑아가며 피로 쓴 논문이에요. 정말 이게 신생아의 피로 쓴 논문. 이게 어렵고 위반이거든. 애가 빼면요. 예. 근데 이걸 에세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게 교육과 말이 돼요? 아니, 자, 이분도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변상욱이는요, 오늘 이게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 안 했으면 이게 그 아버지, 청년 학생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왜냐하면 이게 그 아버지가 청년이 발언했을 때. 좋은 아버지를 못 가져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 학생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게 꼬리 내려가 죄송하다. 지금 사과해서 한 거고요. 사과로 끝날 게 아니고 YTN에서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어떻게 메인 앵커를 합니까? 그 다음에 공정이는 나름대로 이게 베스트셀러라는 작가가 아니 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 하니까 조국이 옳다. 이런 게 자기 소신도 없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뭐 김어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부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아주 침묵하는 제가 대표 2명 유시민 그 다음에 김재동 아니 두 사람 뭐 하느냐면 아니 두 사람이 이게 낯서가지고 옳다 마르다. 예. 옛날에 김재동이는요 정유라 임명할 때 야 이거는 중대한 내란 상태다. 아주 비판했잖아. 그럼 이게 이번 사태 김재동 입장이 뭐고 유시민이 뭐 알린다더니 뭐라 입장이 없어요. 이런 게 두 명은 비겁하게 침묵하는. 요새 알릴레오 유튜브 허기는 하고 있습니까? 1분 이게 끝나가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탄 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양심적으로 비판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심평 변호사 있잖아요. 예. 경북대 교수하고 옛날에 판사들 그 비리 폭로한 이분에게 조국이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게 88만 원 세대 쓴 우스쿤인가요? 예, 이런 게 우스쿤 분들도 조국이 그만해라. 이런 데 양심적인 좌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게 침묵하는 비겁한 사람 중에 진중권도 들어. 진중권. 진중권, 김재동, 유시민. 그렇게 이게 평소에 똑똑하고 개념 있는 척하더니 왜 침묵하냐 말이야. 더 웃기는 것은 듣보잡 국민청문회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 친문 언론들을 모아다가 쇼쇼쇼 청문회 쇼쇼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게 조국의 평생 인생은 위장이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위장 사과했다 했잖아요. 예. 이 청문회도 한마디로 하면 위장 청문회입니다. 바로 이게 위장 청문회예요. 근데 저는 4가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그래요? 위장 청문회 사불가론. 예. 자, 첫째는 이게 그 법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한국당이 주장하는 3.1 청문회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인사청문회법 구조에 보면 3.1 이내 법의 근거에 있어요. 근데 언론을 상대로 국민청문회는 이게 어느 법에 있느냐 말이에요. 조국이가 그렇게 이게 법을 따지는 법꾸라지 아닙니까? 예. 법꾸라지. 예. 근데 법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게 첫째 문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전국의 기자나 방송 기자가 수천 명, 수만 명 될 텐데 그중에 자기하고 좀 맞는 이런 게 친여 좌파에게 팬을 몇 명과 쇼하면 됩니까? 팬을 선정이 공정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인 출석하고 자료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에게 자료 요구권이 있죠. 근데 기자가 정인 출석해라, 자료 요구해라 이런 게 요구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게 진실 규명이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정인이 높다 칩시다. 그럼 이게 정인이 거짓말로 위정해가지고 이게 국민을 상대로 쏘겠다 이런 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국회 청문회는 후보자는 처벌 못해요. 왜? 후보자에게 자기 사건은 뭐 자백을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다른 정인이 넣어서 위정하면 바로 이게 처벌되죠. 근데 국민청문회는 위정 처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게 거짓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네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불가능하고 한마디로 이게 위장 청문회를 통해서 의물증 넘어가는 게 꼼수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조국, 변명, 해명 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서울대라든가 또 고려대 이런 데서도 2차 촛불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의협이라든가 당국대 또 부산대 의전원 이런 데서도 지금 후속적인 조치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불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목하는 게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요 28일 날 2차로 이제 촛불 집회하는데 중요한 게 1차 때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했죠. 근데 이번에 2차 집회는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 서울대에서 저는 9년 있었습니다. 조국보다 제가 선고를 더 사랑합니다. 서울대를. 오래 다녔네.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과정 3년. 법대에서만 9년 있었어요. 제가 조교할 때 조국 왔어요. 교수로. 근데 문제는 우리 서울대 학교 표어가 뭐냐. 서울대에 가면요. 이래 딱 새겨놨습니다. 누가 우리 조국의 앞날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앞날을 묻거든 눈을 들어서 서울대 관악을 보면 우리나라 앞날이 보였다. 옛날에 그 정도로 서울대가 기여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딱 제목이 조국이잖아. 우리 조국의 조국이 아니고 따라서 저는 이걸 좀 바꿔보면 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앞날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 서울대를 보게 하라. 서울대에서 촛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서울대는 이게 장관만 사태가 아니고 야 교수들이 그만해. 교수까지 물러나. 교수 자격이 없잖아요. 교수 자격이. 이러면 이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서울대에서 촛불이 활활 타오르면 조국이 더 버티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아까 표어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관악으로 이제 복학해 갖고 다녔는데. 박사님도 서울대 대학원. 아니요. 학부. 학부를 거기 다녔으니까. 어쨌든 지금 한국당 또 뭐 주광덕 의원 등 시민단체도 그랬습니다만 고소 고발건이 아마 한 1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 혐의반도 우리 같은 그냥 뭐 전문가가 안 봐도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합치면 몇 년이나 살아야 합니까? 만약에 그거는 제가 어제 김문수 다른 유튜브에서 조국의 모든 봤습니까? 범죄 혐의를 지금 특검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형량을 쭉 정리해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라고 있어요. 양형 기준. 이거하고 이제 우리 현 정권이 왜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려잡을 때 그때 구형한 거 있잖아요. 박 대통령. 이걸 이게 종합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해보니까 웅동학원 있죠. 웅동학원 이게 횡령배임이 한 200억 돼요. 100억짜리 이게 소송 응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30억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죠. 흔적이 없죠. 그 다음에 동생이 문제. 동생이 사채를 갖다 14억 빌리는데 이자가 연리 100%야. 근데 이게 학원 땅을 2필지를 담보로 준 거예요. 중대하죠. 이래 보니까 200억이면요. 그것만 해도 이게 15년이고요. 그것만 해도. 그 다음에 사모펀드 있죠. 이거 전부 허위 신고한 거죠. 출자부터. 그 다음에 100억 70몇 억 내기로 해놨고 이게 10억 5천 다 사기 하고 이게 다 모집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웰스 CNT가 가로등 사업에 싹쓸이 했잖아요. 이 비리로 금액을 해봤더니 최하 한 7, 8년 되고요. 그 외에 뭐 부동산 실명법부터 우리 위장
논문 써가지고 이게 그 입학 비리 있죠. 예. 이런 것도 이게 한 4, 5년씩 되고요. 예. 하다 못해 뭐 최근에 보면 주민등록까지 예. 조국이 딸이 있잖아. 딸이 2월달에 91년 2월달에 태어났는데 부산의 의학 전문 유리학학에서 9월달로 주민등록까지 재판회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2개월, 3개월 때 뱃속에 2달 때 신고했다는 건데 근데 뱃속에 2달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놓여 신고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북한에서 말하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 늦게 신고하는데 이걸 빨리 신고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전원은 가서 나이가 좀 적은 게 좋습니다. 이런 게 공정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예요. 공정정서 원본 호적부에 부실 기록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냥 한 1, 2년 처벌되거든요. 그 외에도 이게 또 처가댁 상가 물려받은 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임대료가 8천만 원인데 반 이하로 줄인 거예요. 허위 계약서로. 이런 게 탈세부터 너무 많아 보니까 제가 어제 계산한 거는 48년. 48. 김태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다 빠진 게 아까 중국의 6천억 투자 의혹이라든지 또 이게 56년 6억 자기 재산 형성 경위라든지 이런 게 다 빼고 딱 이게 현재까지만 제가 계산한 거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은 조족지열이네. 33년인가 받았죠. 그렇죠. 이제 1년 주로가 32년 됐는데 박 대통령이야말로 정유라하고 삼성하고 말 3마리 가지고 지말처럼 탄 것밖에 없이 10원 하나 직접 받은 게 없잖아요. 조국 웅동하고이나 사모펀드 하고 이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거죠. 지난 주말에 혹시 광화문 집회 나가보셨습니까? 뭐 한 10만여 명 왔다고 또 황교안 대표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반문 이런 연대 우리 다 힘을 모으자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아침 보도에 났었던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당연히 갔고요. 당연히 갔고 숫자는요. 옛날에 이게 촛불식으로 계산하면 100만 명 온 거고 옛날 촛불이 이게 무조건 동그라미 더 치니까. 예. 근데 실제 한 10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동원된 사람이 있죠. 정당 행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많고 제가 이게 쭉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이 많아요. 아, 주변에서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네. 처음 이게 집회 나왔다. 이런 데 분도 많고요. 저는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거는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예. 이런 데 이 말이 가장 와닿아요. 조국을 반대하면서 저는 이게 보수가 또 이게 단합할 수도 있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모두 이게 보수 통합에 그렇죠. 대해서 예. 조국 낙마부터 현 정권에게 교체까지 네. 반드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 말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 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또 나아가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 특이한 게요. 저는 근데 당적은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 총리실에 위원도 하고 당적은 없는데 고문은 제가 자유한국당 뒤에 고문 오래 했고 우리 공화당도 이게 법률 자문해 주거든 소송을요. 근데 우리 공화당 서울역 집회 봤잖아요. 그거 갔더니 이게 진짜 죽창 부대가 대규모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이게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어서 이게 넣어서 그 표 글도 붙이고 천도 발라서 예.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이게 촛불로 일어난 자, 촛불로 망하고 그다음에 죽창으로 일어난 자, 죽창으로 망한다. 저는 이게 조국이가 망하는 죽는 거는요. 바로 이게 촛불하고요. 죽창에 찔려서 죽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또 조국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어도 무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1일부터 6일까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또 뭐 일부 국민들은 또 국빈 놀이 나가느냐 이런 비아냥까지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유에 나서시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무엇은 지더도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가고 조국은 아무리 떠들어도 인명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국이가 스스로 물러나면야 좋겠지만 조국도 문의 오더가 없이는 물러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 대통령은요. 항상 뭐 중요한 거 결정하면 꼭 외국 가서
전자결제하는 옛날에 이게 뭐 기무사 문건 있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인도 외국 가서 지시하길래 저는 이게 지금 쿠데타군이 한강다리 건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쿠데타군이 한강다리 건너야 외국서 바로 긴급하게 진압해라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아무 문건도 아닌 거잖아요. 탄핵 때 이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번에도 이게 외국 나가는 게 뭔가 이게 또 국내 정치에 좀 피해 있다가 또 이게 외국서 전자결제 하려나 이런 게 의문이 드는데요. 솔직히 저는 참모들이 결정을 해서 올려서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좀 뭔가 명분 변명거리.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예측을 못 하겠는 게 과연 이게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까 안 할까 이거는 이게 저도 정치평론 4, 5년 했지만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이 방송에서는 설마 어떻게 강행하겠냐 지금 이게 여론이 이래 돌아서고 촛불까지 돌아서고 20대 다 돌아서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론이 악화된데 임명 강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게 또 한편 생각하면 조국이가 낙마하면 문 대통령도 이게 네임덕으로 이미 식물 대통령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든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이게 무리수를 두서라도 임명하고 진짜 이게 5대5인데요. 5대5인데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조국이를 버리고 시켜도 정권의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임명을 강행하면 더 문제고 아주 저는 진퇴양난인데 진짜 임명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두 가지 고비가 오늘요. 오늘 이게 조국이가 정의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정의당 찾아가요. 예, 정의당이 심상정 좀 도와달라. 예.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가 노회찬 의원이 후원회장을 했어요. 그러기 산호맹하면서 노동운동도 같이 했죠. 따라서 이게 정의당한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만약에 정의당도 부담스럽잖아. 여론이 안 좋으니. 정의당이 데스노트. 바로 이게 조국 노 하면요. 그렇게 이미 끝난 거고요. 근데 정의당이 또 어떻게 조국과 인연해서 조국이 뭐 이런 조건으로 야, 네 재산 다 이래 헌납하고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이런 식의 정의당이 만약에 놓은다면요.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상당히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오르느냐가 1차 관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당국된 논문. 이게 허위가 돼서 고대 입학 취소. 이러다면 이게 못 버티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고 시장을 이기는 기업이 없다고 하는데 정의당도 불안당이 아닌 한 데스노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만약에 뭐 또 조건부 교묘하게 꼼수로 데스노트 안 올리면요. 정의당이 아니고 이제 당명을 바꿔야죠. 불의당. 우리나라 이게 정당들은 전부 당명하고 반대더라고요. 바른미래당은 이게 발언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발언이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데스노트도 야합노트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짜증나는 뉴스를 전달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하루빨리 조국이 사퇴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